왜 너 군대 오기 전에 바로 하냐. 병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화생방울. 그래가지고 그거 빼려고? 그거 빼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써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장비들이 별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그 다음에 수술이 그렇게 널리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는 근시 퇴행이라고 하거든요. 근시가 다시 생기는 거. 그래서 다시 안경을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긴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들이 워낙 좋아지고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실은 요즘에는 근시 퇴행이 오더라도 안경까지 낄 정도로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근시 퇴행이 오더라도 대부분은 다시 재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히 이제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각막 혼탁이 생겨서 이제 다시 근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방드린 안약을 2달에서 3달 정도 저만하시고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거의 근시 퇴행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라섹을 하고 군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군 입대니까 라섹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 훈련받는 도중에 자외선 차단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죠. 3개월 지나서 딱 돌아오면 각막이 거의 혼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군대를 갈 때 안경을 가지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안경을 깨지면 그거를 뭐 보이질 않는데 이걸 어떻게 뭐 나와서 이제 다시 맞출 수도 없고, 차라리 이제 수술을 하고 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했을 때 자외선 차단을 꼭 하셔야 되고,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는데 선글라스를 군대에서 어떻게 끼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꼭 선글라스가 아니라도 그냥 안경이고 도수가 없는 안경인데 자외선 차단만 되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훈련 받으실 때 꼭 착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외선 차단되기 때문에 각막 혼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군의관에 있을 때 왜 너 군대 오기 전에 바로 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병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화생방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빼려고? 그거 빼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써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불쌍한 애들 좀 써주긴 했는데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라식라섹을 했다는 그 소견서는 써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훈련 받아보셨죠? 했지. 어떠셨어요?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맞아.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고3 딱 끝나고 이제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수능 딱 끝나고 쌍꺼풀 먼저 하고 이제 라식하고 이제 안경도 벗고 쌍수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외모를 한 2단계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한 달 정도만 뛰고 하시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건드릴까 봐. 우리가 라식 해놓으면 플랩이라는 게 있는데 건드려가지고 플랩이 주름이 잡히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술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눈이 건조한데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면 눈이 좀 잘 안 감기기 때문에 더 눈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불편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이라인 그 문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기름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입구 쪽에 잘못 시술해가지고 거기가 다 막혀서 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그냥 야매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야매라고 하면 안 돼요. 야매. 불법입니다. 그러면 좀 많이 안구증이 좀 많이 심하죠. 재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저희랑 상담하시고 그다음에 언제 하시면 좋겠다 얘기하면 그때 하시면 일단은 고도근시, 우리가 이제 고도근시라고 하면 마이너스 6디오부터 이제 고도근시라고 하고, 그 정도는 사실은 라식 하시는 데는 아마 대부분은 별 문제는 없는데, 초고도근시거나 마이너스 10디오부터가 넘어가는, 그 다음에 각막 두께가 보통 저희가 500에서 550 사이가 이제 일반적인 각막 두께인데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그 이하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각막을 깎는 수술이 아니고 눈 속에 렌즈를 집어넣는 안내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렌즈 삽입술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의 장점은 렌즈 삽입술은 퇴행이 없어요. 가장 걱정들 많이 하시는 다시 근시가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이거는 가역적인 수술하는 거죠. 사실 라식라섹은 한번 각막을 깎았을 때 그게 다시 각막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렌즈 삽입술 렌즈를 넣었다가 혹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렌즈를 다시 제거하면 원상 복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렌즈 삽입술도 굉장히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만 18세 이상부터 해요. 만 18세라는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만 18세 이후가 되면 안구 성장은 멈추거든요. 안구 성장이 멈춰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8살. 그리고 언제까지 라식 라섹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40대도 되고 50대 해도 되는데 저희가 라식 라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안경을 벗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한 40 중반 정도 되면 노안이 오기 때문에 근거리 낄 때 또 돋보기 써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볼 때는 맨눈으로 보지만 가까운 걸 보실 때는 또 돋보기 써야 되니까 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죠. 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모노라식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노안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뭐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기타 못하게 이거 여기서 먼저 해. 왜 항상 나한테만 먼저 시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